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님.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미식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 기억하시나요? 예전 슈돌에서 송일국님과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가 폭풍 먹방을 선보였던 곳이 있는데요. 상차림비가 공짜이고 고기는 한우 1플러스 이상급 한우만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송도의 터줏대감인데 오랜 시간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육식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렴한 대신 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는 상차림비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 제가 다녀온 곳은 상차림비가 아예 없습니다. 기본 찬으로 나오는 고급스러운 토마토 스튜부터 제가 2번이나 시켜 먹은 인생 시래기 솥밥, 그리고 평양 냉면까지 아주 솔직하게 담아봤으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곳 주변이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메가더 장군 동상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등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도 하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설날 연휴도 돌아오고 해서 어디 갈지 고민도 많으시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오면은 칭찬 100% 예약일 만한 곳입니다. 그럼 미식가 언니와 함께하는 송도 한우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인천 송도 유원지에 위치해 있는 다한우 인천 송도점입니다. 인천 송도 유원지 앞에 상륙작전 기념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송도역으로부터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차는 건물 뒤쪽으로 3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 타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삼둥이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2024년에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소고기 구이 부분 우수를 받은 매장입니다. 이곳 메뉴의 메인은 한우입니다. 한우 육회 및 사시미 그리고 소고기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육 코너가 따로 있어서 고기를 고르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특이한 점이 냉면이 평양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평양식 비빔냉면과 물냉면이 있고요. 또 한우를 메인 주 재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식사류가 있는데요. 한우 국밥, 한우 꼬리곰탕, 갈비탕, 뚝배기 불고기, 한우 육회 비빔밥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한우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육 코너가 따로 있어서 눈으로 보고 직접 고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우 1플러스 이상 등급만 취급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가끔 정육 코너 보면은 고기가 생각보다 비싼 곳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한우 퀄리티에 비하면 가격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육식당인데 상차림비가 없는 거가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고르고 자리에 앉으면 고기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는데요. 워낙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앉았던 곳 앞에 이렇게 사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정육식당 하면은 직접 구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를 다 구워주시고요. 직접 구워주시니까 좋은 점은 고기를 굽느니라고 대화 끊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솔직히 제일 맛있잖아요.
여기가 특히 버섯을 진짜 맛깔나게 잘 구워주시는데요. 이 양송이가 정말 킥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우는 뭐 마블링 보이시죠? 제가 말 안 해도 퀄리티 좋은 거는 다 느끼실 텐데요. 이 집이 정말 좋은 점이 밑반찬들도 정말 정갈하고 정성 가득하다는 건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제철 나물을 활용한 반찬이 맛있었고 굉장히 한식스러운 그런 밑반찬들이었는데요. 김치부터 해서 모든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이 반찬만 또 팔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정육식당인데 이렇게까지 밑반찬이 잘 나오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이 좋은 점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양송이 서비스가 대박인데요. 고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양송이 버섯이 서비스입니다. 버섯을 어쩜 이렇게 잘 구워주시는지 버섯 안에 즙이 찰랑찰랑하게 고일 정도로 완벽하게 구워주시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양송이 때문이라도 여기 무조건 다시 올 거거든요. 저 찰랑찰랑한 즙이 가득한 양송이랑 이 한우랑 같이 먹으면 그냥 눈물 나게 맛있습니다. 저 거의 울 뻔했어요. 한우는 이제 기가 막히게 완벽한 굽기가 됐을 때 이렇게 내어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안 찍고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다 알아서 가장 맛있을 타이밍에 구워주니까 가장 알맞은 굽기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저 보이시죠? 양송이 지금 즙이 찰랑찰랑하게 고여 있는 거. 저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제가 이 버섯을 좋아하는데 이 양송이 버섯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찰랑찰랑한 즙하고 한우랑 김치랑 딱 싸가지고 시래기 솥밥 밥 위에 얹어가지고 한 입 먹었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른거려서 조만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기 먹다가 이제 중간에 입가심 하려고 평양 물냉면하고 시래기 솥밥 주문해 보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본 찬으로 나오는 토마토 스튜하고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보통 정육식당 가면은 파절이나 양파절임 같은 전형적인 한식 반찬을 떠올릴 텐데요. 이 서양식 토마토 스튜가 좋았던 점은 그런 틀을 깬 것도 참 좋았고 들어간 재료들도 보시면 진짜 하나도 안 아끼고 야채를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만든 거가 느껴지거든요. 스튜에 들어간 모든 야채의 익힘이 너무 적절했고 보통 이런 스튜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부감 없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아이들 야채 맛있게 먹게끔 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맛있다 보니까 먹는 동안에는 제가 여기 한우집이라는 거를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동안에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한우를 먹다가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입안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스튜를 먹으면 토마토의 산미가 고기의 기름진 맛을 싹 잡아주는 그런 부스터 같은 존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이 다시 깔끔해지니까 고기를 더 많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또 감동을 받았던 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우 된장국인데요. 보통 고깃집 된장찌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우 전문점답게 국물 안에 고기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먹으면서 이 집은 기본부터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방문하게 되면 이 집이 한우 국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밥을 꼭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식사 마무리로 평양 냉면하고 시래기 솥밥이 나왔는데요. 이 집은 냉면이 평양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슴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처럼 간이 좀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살짝 심심한데 하실 수 있는 맛인데요. 그래서 완벽한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지만 평양냉면 특유의 깔끔하고 정갈한 뒷맛을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메뉴인데요. 입안에 고기 기름기를 싹 씻어주는 그런 깨끗함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슴슴하다 보니까 저는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비빔냉면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맛집과 식당들을 다니면서 이 집이 어떤 점이 특별한 점이 있나를 생각했을 때 기준이 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에서는 많이 담기지 않았지만 그 장아찌 하나하나도 다 직접 담그시고 계절 김치 같은 경우에도 직접 담그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성 산지직송 마늘과 국산콩으로 손수 만든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이제 끓여내시는 등의 그런 정성 등이 저는 이 집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재료들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메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시래기 솥밥은 그야말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미 무하고 시래기가 밥에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맛이 있는데 여기에 간장, 특제 간장 소스하고 참기름 둘러가지고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솥밥이다 보니까 누룽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특별한데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이 집을 오게 되면 무조건 시래기 솥밥은 꼭 드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제가 그 간장을 넣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밥을 퍼먹다가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또 먹어보고 싶어서 시래기 솥밥을 사실 한 번 더 시켰어요. 그래서 식사 끝날 때쯤에 하나 더 시키니까 사장님이 놀래서 이거 주문 맞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제가 또 먹고 싶어서 결국에는 하나 더 시켜버린 그런 메뉴입니다. 사실 그냥 밥만 먹어도 충분히 너무 맛있는데요. 그런데 이 준비된 간장이랑 참기름을 쓱쓱 넣어서 비벼 먹으면 이건 진짜 밥도둑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한 톨도 안 남기고 싹싹 긁어먹게 되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은 또 아까 물 부어놨던 누룽지가 딱 알맞게 불어 있어서 그게 찐 마무리입니다. 시래기 향이 은은하게 밴 구수한 누룽지 숭늉 한 숟가락 딱 퍼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오늘 정말 너무 잘 먹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럴 때쯤에 딱 나오는 디저트 마무리. 진짜 센스 있죠? 딱 센스 있게 한입거리로 먹기 좋은 크기로 보리 쌀과자하고 곁들일 음료가 함께 나옵니다. 저거 먹고 사실 마무리 했어야 됐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래기 솥밥을 한 번 더 주문하는 바람에 절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밥 한 공기 더 먹고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래기 솥밥 하나 시키면 좋은 점이 솥밥 하나로 비빔밥부터 구수한 숭늉까지 두 가지 버전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소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눠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대식가라 보니까 두 그릇이나 먹고 나와 버렸네요. 근데도 뭔가 아쉬워가지고 그 보리 쌀과자가 한 봉지에 4,000원씩 판매를 했는데 나가는 길에 한 봉지 사버려서 그날 다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날 정말 송도 다한우에서 입이 엄청 호강하고 갔었고요. 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삼동이가 그렇게 먹방을 찍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맛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밥 먹으러 갔다가 맛없으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은데 전날은 기분이 완전 최상이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만큼 만족을 했던 한 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송도에서 후회 없는 한우 한 끼를 찾으신다면 이곳을 추천드리고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최애 고깃집 후식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또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저번에 돼지 왕갈비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소고기 특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인천과 부천을 아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소고기 맛집 4곳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느껴본 솔직한 아쉬운 점과 꿀팁들을 가차없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소고기 맛집 투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생소갈비살 맛집인 수도원입니다. 부천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메뉴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소 반마리 500g에 43,000원짜리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동네 분들 사이에서 가성비로 이미 평정이 끝난 곳인데요. 메뉴판을 보시면은 소 반마리 500g 구성이 핵심인데 갈비살, 살치살, 본 갈비살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기는 당연히 냉동이 아니라 생고기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퀄리티가 꽤나 좋습니다. 네, 고기를 시키게 되면은 기름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담가서 주시는데요. 고기 불판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고기랑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가 나왔는데 마블링이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랬던 게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은 고기 퀄리티가 좀 떨어질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구성이면은 자주 올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매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서 가족 단위나 단체 회식으로 오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맛집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이 정도면은 소고기 퀄리티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선도가 좋다 보니까 고기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영상을 슬로우로 걸었거든요. 네, 감상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가 부천 자유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식사 전후로 주변 구경하기도 좋아서 동네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기본 상차림부터 반찬 구성이 굉장히 알차고 그리고 여기 반찬에 그 양념게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프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반찬 추가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 아쉬웠던 점은 주차였던 것 같아요. 매장 앞에 주차 공간이 있긴 하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서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집의 꿀팁이 제가 지금 더빙하는 날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방문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하시고 말씀 주시면은 후식 냉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꼭 네이버 예약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문했던 메뉴는 소 반마리였는데요. 500g에 43,000원짜리인데 만약에 가족 단위나 회식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소 한 마리 800g짜리를 추천드립니다. 소 한 마리는 69,000원인데 LA 갈비가 포함되어 있고 갈비살, 본 갈비살, 살치살 구성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구성으로 드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소 말고도 나는 돼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700g짜리는 59,000원에 삼겹살, 목살, 오겹살, 가브리살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그냥 가볍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왕 갈비탕이나 육회 비빔밥, 뚝배기 불고기 등의 메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숯불이다 보니까 불이 강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잘 구워져서 좋았고요. 환풍기 성능이 좋아서 연기도 잘 막아주더라고요. 숙성 고기라 그런지 양념이 조금은 되어 있어서 소스 없이 먹기에도 정말 맛있었고요. 소 반마리 구성이 살치살하고 갈비살, 본 갈비살인데 저는 이 중에서 살치살이 가장 맛있었고요. 갈비살하고 본 갈비살은 살치살에 비해서 육즙이 좀 더 있는 편이고 촉촉한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일단 공깃밥에 따뜻한 국물 먹고 싶어서 공깃밥을 하나 주문해 봤는데요. 공깃밥 시키면 여기는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육즙 보이시죠? 숯불 위에서 겉만 살짝 익혔을 때 한 입 먹으면 지방이 혀끝에서 녹으면서 소고기 특유의 우유 같은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첫 입은 무조건 소금 살짝 찍어서 고기 본연의 풍미를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고기로드의 중반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갈비살, 살치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소고기라도 계속 먹다 보면은 입안에 그 특유의 기름짐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뭔가 싹 씻어내고 싶은 그 타이밍에 제가 오늘 이 집에 온 이유가 사실 고기도 고기이지만 이 김치말이 국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변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다들 국수 한 그릇씩 끼고 계십니다. 일단 국물 한 모금 하기 전에 면부터 풀어볼 건데요. 면 보시면 이 소면이 엄청 탱글탱글하게 잘 삶으셔서 찬물에 제대로 치대서 그런지 면발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로우를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 정말 찰지게 삶으셨죠?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고명하고 같이 한 입 크게 먹으시면은 쫄깃한 면발 사이사이로 시원한 육수가 쫙 배어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맛집이었고요. 두 번째 맛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맛집인데요. 여러분의 찐 맛집 내비게이션 미식가 언니의 두 번째 픽, 바로 금산갈비입니다. 인천 동수역 1번 출구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 갈비 하면은 진한 갈색 양념에 달고 짠맛이 떠오를 텐데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색소를 전혀 안 쓰고 과일로만 숙성해서 고기 빛깔부터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사장님이 직접 포를 뜨는 수제 갈비라는데 과연 소문만큼일지 제가 까칠하게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부터 보고 가실게요. 대표 메뉴로는 수제 양념 돼지갈비가 있고요. 100% 국내산 돼지갈비로 과일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가 없어서 색깔을 보시면 오히려 진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17,000원입니다. 돼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어서 뭐 먹고 싶은 대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제 생갈비 같은 경우에도 17,000원입니다.
이날 매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꽃 소 갈비살 한 판 500g에 57,000원짜리를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눈꽃 토시살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네, 이 집의 눈꽃 토시살이라는 이름에 눈꽃이 아마 마블링이 화려해서 눈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고기 굽기 전에 먼저 토시살이라는 부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시살은 소의 횡격막 부위에 있는 살인데요.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겨우 55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특수 부위입니다. 모양이 팔에 끼는 토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의 특징은 지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신 육색이 진하고 소고기 부위에서 가장 진한 육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기 본연의 풍미를 즐기는 미식가분들이 가장 아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금산갈비의 토시살은 적당한 근간 지방이 섞여 있어서 담백함과 고소함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고기가 나와서 숯불 위에 고기를 좀 올려봤는데 토시살은 너무 오래 익히면 육질이 단단해질 수 있어서 미디엄 웰던보다는 미디엄 정도로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기 자체가 가진 힘이 좋아서 쌈이나 강한 소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거나 소금에만 곁들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속이 꽉 찬 맛, 그게 이 집의 토시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냉면도 같이 시켜보았는데요. 물냉면의 경우 면이 굉장히 얇은 면이어서 고기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냉면이었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귀한 부위다 보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 일찍 소진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서 방문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고기 자체의 진실된 맛을 찾고 계신다면 이 눈꽃 토시살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고기를 맛있게 먹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고기를 맛있게 굽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다림이죠. 잘 익은 토시살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접시 위에서 1분 정도만 가만히 두어보세요. 이거를 레스팅이라고 하죠. 고기 속으로 몰렸던 육즙이 다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첫 점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맛집들을 가보면 이제 플레이팅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유행 타는 그런 맛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강렬한 단짠의 조합은 아니었지만 한 점 한 점 씹을 때마다 고기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정직감이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먹었던 그 토시살의 짙은 육향은 아마 한동안은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맛집이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진짜 소고기 육향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나 인위적인 단맛에는 지쳤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맛집이었고요. 그럼 고기로드 세 번째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로드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해 있는 요리하는 집인데요. 남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소고기고요. 한 마리 1kg에는 92,000원, 500g 세트는 구성에 따라 48,000원에서 51,000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소 한 마리 1kg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생고기하고 살치살, 본살, 갈비살, 우삼겹까지 4가지의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우 육회 같은 경우에는 2플러스 육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g에 2만원입니다. 한우 육회 비빔밥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12,000원이고 이 또한 또 한우 2플러스 고기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메인은 소고기지만 이 집에서 돼지고기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삼겹이나 돼지 한 마리, 반마리, 가브리살 등 드시고 싶으신 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날 갈비살하고 살치살 세트를 먹어봤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서빙을 해줘서 주문하게 되면은 고기는 로봇이 배달해 줍니다. 여기에 장점은 셀프바가 정말 깔끔하고 풍성하다는 건데요. 눈치 보지 않고 신선한 쌈채소랑 밑반찬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묵직하게 자리 잡은 이 소뚜껑이 있어서 소고기를 소뚜껑에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소고기를 소뚜껑에 굽는다는 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번 맛들리면 못 빠져나가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소뚜껑 소고기가 왜 맛있냐면 이 소뚜껑은 열을 머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하게 달궈진 소뚜껑 위에 고기를 올리면 겉면이 순식간에 시어링 되면서 육즙을 가둬버려서 그래서 소뚜껑 고기가 좀 더 맛있는 겁니다. 소뚜껑에 높은 열로 구우니까 육향이 좀 더 진하게 응축된 느낌으로 구워졌고요. 먹었을 때는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녹아요, 여러분. 쫄깃함의 대명사인 갈비살은 또 이 소뚜껑에 결 따라 구워야 맛이 더 좋거든요. 소뚜껑 특유의 기름 빠지는 구조 덕분에 고소함은 남고 느끼함은 쏙 빠집니다. 고기를 열심히 먹다 보니까 저 서빙 로봇이 된장찌개를 싣고 왔습니다. 된장찌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된장찌개, 보통의 된장찌개 맛이라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된장찌개 맛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그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아니었어서 이제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엄청 더운 여름에 방문하게 되면 소뚜껑 열기 때문에 매장 안이 조금 후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냉면도 주문을 해보았고요. 여기 요리하는 집의 히든카드 물냉면입니다. 여기 물냉면은 특별한 게 열무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냉면을 먹을 때마다 김치가 씹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이렇게 고기로드 세 번째 코스도 완벽하게 마쳤는데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네 번째 맛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본진 삼겹살 9월 본점입니다. 인천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저는 이날 원 플러스 등급 한우 살치살 55,000원짜리를 주문해 보았고요. 최소 3일 전에 미리 전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집의 메인은 원래는 삼겹살인데 저는 이날 한우를 먹고 왔습니다. 여기 파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파김치는 셀프바에서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요. 또 원하면은 파김치 따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파김치 따로 포장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집의 시그니처인 본진 숙성 특 목살 같은 경우에는 1인 250g에 16,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베스트 메뉴인 본진 우삼겹 볶음밥 9,900원짜리는 현재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고기 말고도 다양한 메뉴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은 토마토 피자 김치전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방문했을 때마다 사실 고기 먹느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기만 먹어도 배불러서 저 김치전을 먹지 못했거든요. 이 집의 특이한 점이 발렌타인이나 조니 워커, 발베니아와 같은 비싼 술이 있어서 고기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 술과 함께 먹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소주하고 맥주는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비싼 술과 함께 페어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추억의 레트로 감성, 레트로 포장마차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산뜻하고 편하게 데이트 및 각종 단체 모임 장소로 딱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130g에 무려 55,000원짜리 고기다 보니까 삼겹살집에서 소고기 전문점보다 비싼 소고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친 자신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기 결을 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주얼 보시면요, 대박이죠. 마블링을 보니까 그냥 고기 위에 눈이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붉은 선홍빛에 결결이 박힌 저 하얀 지방층이 굽기도 전인데 벌써 맛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귀한 몸이니까 한 점씩 정성스럽게 구워봤는데요. 좋은 고기는 굽는 소리부터 다른데요. 육즙이 가둬지면서 표면에 몽글몽글 올라올 때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고기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다른 소스랑 먹는 것보다는 고기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소금에다가 심플하게 찍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진 삼겹살은 2025년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외식업 부분에서 인천 돼지고기 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상 먹어보면 이 가격 이상으로 정말 맛있고 고기 퀄리티가 매우 훌륭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분위기와의 간극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매장이 북적북적하고 정겨운 삼겹살 맛집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살치살 가격은 고급 오마카세 급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우아한 소고기 파티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왁작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하이엔드 소고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메뉴를 추천드리고요. 이 소고기 말고도 본진 삼겹살은 삼겹살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삼겹살 먹으러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골목 주차가 서툰 분들은 근처에 공영 주차장을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집이 맛집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압도적인 원육의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전매 특허인 알싸한 파김치를 곁들여 먹는 한 점이 그 어떤 명품 스테이크보다 한국적인 감동을 주는 곳인데요. 완벽한 서비스나 조용한 룸을 원하신다면 다른 곳이 맞겠지만 오늘 진짜 제대로 된 한우 한 점에서 인생 파김치를 곁들여서 플렉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본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소고기 로드였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다음 맛집을 발견하는 즉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외식 메뉴죠. 바로 돼지갈비 맛집 투어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갈비 좀 뜯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곳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본 세 곳의 맛집을 비교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갈비의 물냉면 조합은 참을 수 없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주말 외식 장소로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미식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천에 있는 화로 본가입니다. 부천시청역 1번 출구에서 100m 조금 넘는 거리에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양념을 수제로 다 만든다고 하는데요. 엄선한 신선한 과일을 풍성하게 갈아 넣고 72시간 정성스럽게 숙성시켜 만든다고 합니다. 갈비는 소하고 돼지하고 나눠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소 생갈비는 39,000원, 한돈 양념구이는 20,000원이었습니다. 또 이 집의 장점은 메뉴를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점심 특선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10,000원대에 한돈 김치찌개나 차돌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날 한돈 양념구이하고 메밀국수를 시켜보았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후식으로 냉면이었고 메밀국수가 있더라고요. 메밀국수는 물하고 비빔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날 물 메밀국수를 선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단체 손님이 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부터 깔리는데 여러분 여기 반찬 퀄리티가 거의 한정식집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념게장이 띄었는데 보통 고깃집 게장은 구색 맞추기용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속이 꽉 찬 게장이 나와서 고기 익기 전에 밥 한 공기 주문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지튀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갓 튀겨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채즙이 팡 터지는데 갈비집에서 이런 고급 일식집 같은 튀김을 맛볼 줄은 몰랐는데 네, 드디어 주인공 한돈 양념 돼지갈비를 구워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름답게 화력이 엄청난 참숯 화로를 사용하는데요. 고기를 올리자마자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양념 향이 코끝을 찌르는데요. 한돈이라 그런지 원육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고 지방하고 살코기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어서 씹을 때마다 육즙이 올라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먹다 보면 금방 사라져 있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갈비 맛있게 먹고 마지막쯤에 나온 물 메밀 막국수인데요. 이곳은 막국수가 꽤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은 냉면이 있는데 여기는 막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발이 좀 통통한 편이어서 씹는 식감도 좋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일품인 그런 맛이었습니다. 면발이 너무 질기지 않아서 가위질을 너무 많이 안 해도 후루룩 잘 넘어가는 그런 맛이었고요. 무엇보다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어느 정도 배부른 상태인데도 이 구수한 메밀향을 맡으면서 신기하게 다시 계속 입맛이 돌더라고요. 무한 쳇바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맛집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맛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인천 하객동에 있는 대청마루입니다. 이곳은 역에서 가까운 편은 아니어서 주차장도 잘 되어 있으니까 차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생고기류는 한우 꽃등심, 소갈비살, 생삼겹살, 육회 등이 있고요. 양념구이류에서는 소왕갈비, 한돈 목살, 양념 왕구이 등이 있었습니다.
식사류는 다양하게 있는 편이었었고요. 특히 왕갈비탕 그리고 돌솥 비빔밥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이날 한돈 목살 양념 왕구이하고 물냉면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네, 메뉴판 보시면 이 1인분 양이 290g 이상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양이 꽤 넉넉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으로는 잡채 등 다양한 메뉴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정갈하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고기 양념이 과하게 달지 않고 담백해서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고요. 매장이 굉장히 넓고 쾌적해서 가족 단위로 모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기를 다 직접 구워주세요. 직원분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고기를 잘라주다 보니까 제일 맛있는 시점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청마루의 갈비의 특징이 양념이 아주 깔끔하다는 건데요. 어떤 곳은 너무 달거나 짜서 금방 물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어떤 곳은 너무 달거나 짜서 금방 물리는데 여기는 간이 아주 절묘하다는 건데요. 은은한 간장 베이스의 감칠맛이 고기 결 사이사이에 잘 배어 있어서 질리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특히 원육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냉동이 아닌 신선한 고기 냉장을 사용해서 그런지 구워놓으면 육질이 퍽퍽하지 않고 야들야들합니다. 저는 이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솥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뚜껑을 열면 갓 지은 밥 특유의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밥을 미리 덜어놓고 솥에 따뜻한 물을 부어두면 나중에 누룽지까지 즐길 수 있는 게 솥밥의 가장 큰 장점이죠. 남겨둔 갈비 한 점을 밥 위에 올려서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면 속이 참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특히 여기는 된장찌개가 약간 청국장 비슷한 스타일로 나와서 굉장히 진하고 구수한 맛이거든요. 갈비집에서 된장찌개 사실 흔한 메뉴죠. 하지만 대청마루 된장찌개는 상위에 올라가는 때부터 포스가 남다른데요. 요즘 유행하는 가벼운 고깃집 쌈장찌개 스타일이 아니라 색깔부터 아주 진하고 깊은 시골 된장 느낌입니다. 뚝배기 안에서 넘칠 듯이 끓어오르는 비주얼만 봐도 여기 국물의 진심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된장찌개였는데요. 첫 맛은 아주 구수하고 끝맛은 칼칼한 그런 된장찌개입니다. 갈비는 다 굽고 나면은 저렇게 잘라서 위에 먹기 좋게 쌓아주시는데요. 비주얼만 봐도 정말 양 많죠. 가성비 따지러 왔다가 가심비까지 챙겨가는 곳, 여러분도 주말에 벨트 풀고 제대로 한판 붙어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 사장님이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눔을 많이 실천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꾸준히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정성이 가득한 곳이라 고기 맛이 그렇게 정직했나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만수동에 위치해 있는 고기삼촌입니다. 남동구청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지하철 접근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동네 분들이 이미 입소문으로 자자한 곳인데 드디어 제가 찾아왔었고요. 여기는 생갈비, 소 양념갈비, 돼지 왕갈비 등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또한 점심 특선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날 300g에 19,000원짜리 돼지 왕갈비하고 물냉면을 시켜보았는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식당과 비교해보면 아주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영양 왕갈비탕이나 우거지 왕갈비탕, 육회, 물회 등의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서 갈비 말고도 다른 메뉴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반찬이 대박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고기 나오기 전에 나온 반찬들 보고 깜짝 놀란 게 반찬으로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짜장면 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익기 전에 배고픈 손님들이 든든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내놓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대박이죠. 이 집에서 제가 감동했던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양파 소스입니다. 보통은 큰 통에 든 소스를 같이 쓰거나 미리 부어서 나오는데 여기는 소스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내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손님들의 위생을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양파도 워낙 신선하고 소스를 바로 부어 먹으니까 고기 맛도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단골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주인공인 수제 돼지갈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기 색깔이 좀 연한 편인데요. 그 말은 즉 인위적인 색소를 쓰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천연 재료로만 양념을 숙성시켜서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그런 맛이었고요. 아니 먹어보면 과하게 달지 않고 아주 담백한 그런 맛입니다. 고기 삼촌이라는 이름처럼 삼촌이 조카 먹이려고 정성껏 재워둔 고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짜장면이랑 같이 싸서 먹기도 했는데 이게 의외로 단짠단짠 조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이런 고물가 시대에 이런 가성비 맛집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반찬 하나하나 사장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먹는 내내 부족한 건 없는지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따뜻한 정을 느꼈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갈비 먹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양념 때문에 금방 타버려서 고기 굽느라 대화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기 삼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직접 고기를 정성껏 구워주시는데요. 불판의 온도부터 고기가 익는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구워주시니까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고 겉은 노릇노릇하게 완벽하게 익는데요.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가 구워주는 갈비는 확실히 결이 다르더라고요. 대접받는 기분으로 편하게 대화하면서 가장 맛있는 상태의 고기를 쏙쏙 집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 드셨다면 이제 대미를 장식한 물냉면을 소환할 차례입니다. 고기 삼촌의 물냉면은 보기만 해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살얼음 육수가 특징인데요. 여기는 면발이 아주 가늘고 쫄깃해서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입니다. 육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데 아까 사장님이 정성껏 구워주신 갈비 한 점을 이 차가운 면발에 돌돌 말아서 한 입 드시면은 따뜻한 고기의 지방과 차가운 육수의 청량함이 만나서 입안에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생적인 양파 소스하고 리필되는 짜장면 그리고 직접 구워주시는 이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니 고기 삼촌에서의 한 끼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정말 든든하게 잘 먹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장 끌리시나요? 저는 세 곳 다 각자 매력이 너무 뚜렷해서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의 선택지는 어디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미식가 언니와 함께 맛있는 여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의 검증된 선택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실패 없는 미식가